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마세입니다. 또 하루가 이제 시작됩니다. 날도 춥고 아직 어두컴컴합니다. 어두컴컴한데 그래도 일어날 건 일어나야죠.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도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인복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복. 왜 그분들은 인복이 넘칠까 한번 궁금히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그의 말의 습관이 있더라고요. 말의 습관.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런 말이 있으면 덕분에. 이 덕분에라는 말을 쓰는가 봐. 이 좋은 기분을 상대의 공으로 돌리면서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말이죠. 덕분에. 두 번째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말이죠. 세 번째는 고생했네. 결과와 상관없이 상대의 노력과 과정을 다독여 주는 말이 고생했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럴 수 있지. 상대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말이죠. 여러분도 많이 쓰세요. 그럴 수 있지. 다섯 번째는 같이 해보자. 둘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담긴 말이죠. 믿음이 담긴 말이다. 같이 해보자. 향기로운 꽃에 벌이 모이듯 향기로운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주변을 좋은 사람으로 채우고 싶다면 내가 매일 내뱉는 그런 말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향기로운 말이 내 주변뿐 아니라 내 마음까지 아름답게 꽃피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챙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단어를 많이 쓰면은 그만큼 자기한테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한번 주위의 이웃 소식들 한번 전달토록 해볼게요. 27년에 그 최첨단 2나노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이 있어요. 그 라피더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EUV 노광 장비 반입을 시작을 했네요. EUV 장비는 7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를 제작하는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라피더스를 중심으로 고도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일본 반도체 산업이 세계 경쟁에 복귀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라피더스 사장은 어제 보니까 홋카이도 그 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전에서 홋카이도 일본에서 전 세계에 최첨단 반도체를 전달한다. 아직 첫 번째 봉우리를 막 거친 셈이지만 정상까지는 확실한 그런 한 걸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노광 장비는 무게가 약 71톤, 높이는 3.4m에 달하네요. 그 극한의 세밀한 회로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특수한 광원과 렌즈 등 무수한 부품을 조립을 해야 돼요. 진동 등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크기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라피더스는 EUV 노광 장비를 4번에 걸쳐 이송한 후에 치토세 공항 근처에 지어지고 있는 그 공장에 연내 반입할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장비 일부는 지난 14일 치토세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일본 반도체 사업의 부흥을 목적으로 22년 정부 주도로 설립된 라피더스는 IBM에서 기술을 공여받아서 25년에 2나노 반도체 시제품을 만들고 27년에 그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유례 노광 장비 회사 ASML로부터 처음으로 EUV 노광 장비를 들여왔고 가격도 한 대 300억엔이에요. 300억엔. 엄청 비싸죠. 300억엔이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조작 역시 어려워요. 이 EUV 노광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삼성과 TSMC, 인텔 정도인데 23년 출하 대수는 42대에 불과했습니다. 라피더스는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을 위해서 150여 명의 기술자를 IBM 본사에 파견을 하고요. 일본은 첨단 반도체 부활을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전 보장을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는 세계 점유율 50%를 넘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로직 반도체 세밀화 경쟁에서 뒤처졌죠. 현재는 40나노 공정의 범용 반도체만 생산하네요.
한편 세계 3위 낸드 플래시 업체 키옥시아가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을 했네요. 공모가 대비 10.4%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반도체 위기를 돌파하려면은 20조 원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삼성 파운드리 원툴에서 벗어나서 대만 TSMC 같은 그런 KSMC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2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10년 후는 200조 이상, 20년 후 300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예상한다. 이게 뭐 성균관대 교수가 그 연구 결과 발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반도체 특별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에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산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과학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파운드리는 허리와 다리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권 교수는 대세인 AI 반도체를 포함해서 시스템 반도체 성장을 위해서 국내 팹립스 기업에 맞는 파운드리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투자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031년 양산 시작까지 총 20조 원의 초기 투자 규모를 예상했고 올해는 2월에 그 AI 반도체 발전 등 변곡점을 맞는 시기에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정책 제도를 분석을 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 전략 제시를 위해서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했다 합니다. 공동위원장인 광노정 그 하이닉스 사장과 이혁재 교수 등을 그 공학기 석학과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네요. 과거에는 그 반도체 산업은 설계와 제조, 소부장 등을 나누어서 이 전 세계가 서로 협력도 하고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국가 안보 산업이 돼가지고 국가 대항전이에요. 이날 행사에는 최근의 경쟁 체제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사상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 조짐으로 7가지를 꼽아요. 먼저 그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그 우위를 보이던 한국 기술력이 해외 기업과 기술 격차가 매우 좁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선도적인 투자 경쟁력을 잃어서 투자 악순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고 제조의 기반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취약하고 팹립스나 패키징 산업 성장 기반이 미약하다는 진단이 있어요. 반도체 인재의 그 해외 유출과 전력과 용수 같은 필수 그 인프라 부족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속도 싸움이 반도체 발전을 지연시키는 중복과 불필요 규제를 정리해서 주 52시간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 52시간 벗어나가지고 산업 종사자의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반도체 특위 소속위원 발표에서도 한국 반도체 위기 극복 방안 4가지가 각각 제시됐고 먼저 그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전문은 이 반도체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투자 시기를 놓치면 다음 투자자까지 놓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조시설 등 적시 투자를 위해서 20년간 30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 투자를 통해서 제조 지배력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냈고 국내 생산 소부장 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상황에 맞는 그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처럼 KSMC를 만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KSMC가 국내 팹리스부터 소부장, 패키징까지 국내 반도체 기업의 그 R&D 지원하고 그 품질 관리하고 품질 인증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I 기술과 그 옹스트롬, 그 공정의 도입 등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기술 패권이 결정되는 전환기다. 새로운 시장 기회를 위해서 목적 지향적인 R&D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앙대 교수가 이 중국 등 외국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재 유입을 위해서 외국인 대상 대학에 그 학과를 설치해야 한다 언급을 합니다. 또 반도체가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반도체 특별 연금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하여튼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엄중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를 지키려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임들 이런 학회들이 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보니까 진짜 제가 봐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고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그 낸드 플래시 생산업체죠. 키옥시아 홀딩스가 이제 상장을 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네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1, 2등을 굳건히 지키는 낸드 경쟁 구도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침체한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끌어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제 보니까 키옥시는 도쿄증권거래소 그 프라임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주식시장에 대비했네요.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반도체 불황 지속에도 키옥시아는 내년 이후 AI용 그 낸드 수요 증가를 전망하고 상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업 공개로 조달한 자금을 AI 서버용 낸드인 그 SSD, ESSD죠. 이거를 비롯해서 최첨단 메모리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더라고요. 최근에 낸드 시장은 수요 부진이 이어지는데 이 SSD는 AI용 제품 수요만 견조한 편이고 키옥시아가 AI용 낸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아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집계 기준 올해 3분기 낸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35.2, 하이닉스 20.6%, 키옥시가 15.1%네요. 점유율로 보니까 그 점유율 숫자로 보면은 하이닉스하고 키옥시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하지만 기술력에서 차이가 큰 만큼 당장 경쟁 구도에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장 첫날인 이날 종가 기준 키옥시의 시가총액은 약 8조 1천억이네요.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옥시아가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있는데 갑자기 낸드 메모리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갑자기 따라잡는 일은 그런 것은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상장 후에 키옥시아가 발표할 전략이나 계획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키옥시아의 상장이 일본 반도체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세계 시장을 석권한 일본 반도체 산업은 한국과 대만에 밀려 쇠락했는데 최근에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잇고 부활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